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장이 좀 눌리고 선물이 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들 하시죠? 근데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거 문제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은 8월이 9월이 8월보다 크고 10월이 9월보다 크다. 20년 평균, 빅스 20년 평균. 변동이 생기면 주가가 내리고 다시 빅스는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주가는 오르고 다시 팝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뭐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반복을 했었는데 이게 뭐 뒤로 돌려봐도 똑같지 뭐. 반복을 계속 했었어요. 같이 켜놓은 게 뭐냐면 이제 캔들은 S&P 선물, 밑에 히스타그램은 스파이예요. 이거 선물과 현물이 어떻게 다르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이거 같이 켰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애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차액 거래, 그래서 뭐 선물을 팔아서 현물을 사면 현물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차트가 내리면 오르고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와 S&P 선물, S&P 현물은 반대로 간다. 근데 이걸 꼭 반대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괴리가 있어. 왜냐면 얘는 계속 내리잖아. 계속 내리고 얘는 계속 오르잖아. 근데 중간에 한 번씩 팝하잖아. 근데 이 팝하는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때도 있거든요. 뭐 2017년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여기는 이렇게 팝했는데도 어디지? 2017년 맞는 것 같은데 19년인가? 17년인지 19년인지 어쨌든 빅스가 팝을 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여기 이렇게 팝하면서도 거의 변동 없이 쫄쫄쫄쫄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장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생겨서 많이 이격이 생기죠. 이격이 생겨서 많이 드랍을 했어요. 조정폭이 좀 컸어요. 그럼 여기서 빅스를 끄고 무빙 에버리지를 200짜리를 하나 켜볼게요. 자, 여기서 200을 켜보겠습니다. 인풋으로 가서 200으로 바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거냐면, 아이고, 좀 진해야겠네요. 진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멀리 가면 잡아 끌고, 멀리 가면 잡아 끌고,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주가가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200선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 드랍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다시 끌어내렸으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그런데 흘러내리지 않고 어쨌든 다시 반등해서 200선을 줄줄줄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항상 보니까 이렇게 이격이 많이 생기면 가까워지더라. 근데 이런 이격이 생긴 구간이 지금 너무 긴 거 아니니? 이격이 있는 구간이 너무 긴 거 아니니? 뭐 피보로 23 이상 조정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때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노이즈였지 뭐 딸꾹질 뉴스에 의한 딸꾹질 노이즈 왜? 유동성 때문에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이격이 크니까 좀 가까워졌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진짜 경기가 막 회복되고 유동성은 어떻게 페드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갖고 계속 공급이 줄지 않으면서 기업이 실적을 막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겠지. 횡보하면서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서 만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 둔화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 애플 뭐 이런 애들 페이스북 성장 둔화됐나요? no.
그럼 뭐의 성장 둔화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빅테크는 계속 가고 짤짤이들은 계속 죽쓰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그런 괴리가 많이 심하게 벌어졌을 때는 조정폭이 좀 크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고 긴장을 할 만하지. 이거 뭐 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일단 장기 투자하는 물량들은 계속 들고 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 막 지금 막 레버리지에다가 갖다 막 이렇게 묶고 더블로 이거는 아닌데라고는 말씀을 드렸고 레버리지 쓰실 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락장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리를 줄 때 입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니까 캐시도 티커니까 혹시 모를 거에 대비를 하자 이거죠. 캐시도 해지예요. 캐시로 그리고 이제 채널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여기 파동 아이고 여기 파동은 여기 파동대로 채널이 있겠지만 이 위쪽 파동에 대한 채널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 채널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무서워요? 무섭진 않지. 왜냐면 정상적인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범위야. 그런데 문제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건 왔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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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N자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보면서 따라가야죠.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예측해보는 거죠. 일단 여기 뚜껑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 한번 봤나?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갭 하나 있죠. 여기서 갭이 안 보여. 갭, 요 밑에 갭 하나 있어요. 그 갭 안 메꾼 거 있죠. 혹시 거기 그 갭 테스트하러 갈래나? 뭐 이 정도 예측하는 그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보 보고 그러면 피보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피보예요. 피보 라인을 보니까 여기 454.05 찍고 23.06이 423이야. 한참 멀었네. 이게 만약에 내리면 진짜로 한참 멀었으니까 굉장히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여기 꼭지가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익절해서 내가 해지를 해둘 생각을 했느냐 리스크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야. 뭐 여기서 샀어. 여기 이렇게 조정해. 이거 홀드예요? 홀드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다시 애드할 수 있어? 그럼 파는 거지. 근데 얘가 혹시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래서 50%까지 가면 어떡해. 그건 모르지. 왜 봉하냐. 그럼 뭐 한번 시그널 주겠지. 뭐 그런 시그널을 봐야겠죠. 봐야겠는데 내가 장기 투자로 이렇게 딥이 왔을 때 들어간 물량을 여기서 다 뺄까? 다 안 빼지. 다 안 빼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뭐 30%를 업하든지 뭐 50%를 업하든지 이런 물량을 업해서 캐시를 티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놔두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또 뭐야? 여기에서 다 홀드한 물량을 두고 해지로 풋을 때리든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취죠. 커버드 콜을 하든지 뭐 그건 진짜 자기 개취야. 이건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개별 티커도 뭐 차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찬스 줄 때 익절을 해서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야 이제 진짜 가나보다. 톱니가 몇 간다 그랬다고? 몇 간데 톱니가 간다고 그래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정이 없는 상태로 10% 이상 조정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왔으니까 장이
굉장히 피로감이 쌓일 수 있죠. 뭐 테이퍼링이고 뭐고 뭐 그런 이슈를 떠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예측을 하고 프로핏을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죠. 다 뿌리째 뽑아?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하는 개별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수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관을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그냥 저는 개인적인 나의 의견은 내가 5년에서 8년을 매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5년에서 8년 동안 조정이 몇 번 오겠어요? 3%에서 15%까지 조정이 몇 번이 와야 이 5년에서 8년을 내가 견딜까? 코비드 같은 게 그런 참 희한한 그런 딥이 5년에서 8년 안에 한 번도 안 올까? 다시는 뭐 나인원원 같은 이런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안 와야 되지만 뭐 이런 블랙스완이 안 올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고 해지를 하고 챙길 거 챙기고 뭐 먹고 튀는 단타는 먹고 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23.6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갭 하나 있잖아. 아이고 여기 참 못해.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갭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커먼 갭이라고 생각해.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거 러너의 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저는 커먼 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지를 했죠. 해지는 뭐다? 날리는 거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내가 가진 홀드 분량을 지키기 위한 거. 손해를 조금 만회하기 위한 거. 해지를 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쭉 내리는데 반등하는 거야. 그래서 해지를 풀렀어. 근데 보니까 차트가 아니야. 짧은 차트로. 그래서 도로 해지를 도로 걸었지.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걸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물론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저도 이제 뭐 저의 생각을 나누죠. 이런저런 생각을 나눠주시는 분들 자기하고 맞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이나 그걸 조언으로 받아들이던 아니면 참고로 받아들이던 기준으로 받아들이던 또 그런 거 있어요. 그 유튜브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반대로 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반대로 생각하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쭉쭉쭉쭉 드렸죠. 지지를 받는 자리, 갭 자리. 그 다음에 조정폭을 볼 때는 피봇 라인을 보고 조정폭을 보고 그 다음에 길이를 볼 때 13주 기본에 플러스로 가는 것부터는 타이트.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치 1995년, 6년 뭐 그때 인더 미들에 한 번 있었어. 그러고는 전무후무해. 그러니 긴장을 할 만하죠. 긴장을 할 만한데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10년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뒤로 소급해서 봐야지. 미리미리 다 챙겨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난 그걸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 저도 뭘 모르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죠. 근데 조금씩 이제 챙겨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뭐 영상에서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를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S&P는 일단은 이 갭을 첫 번째 이 갭을 클레임 하나 안 클레임 하나 볼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레임 할 것 같아. 클레임 할 것 같아. 근데 클레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 딱 찍고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아까 채널 그려서 보여드렸죠. 채널에서 봤던 걸로 보면 일단은 찬스가 있어. 선물이 지금 빠졌다고 해도 현물에서 얘를 지우겠어. 200선은 놔두고 얘를 지우고 얘를 스파이로 바꿀게요. 자, 스파이로 바꿨어.
200선. 이격이 커. 긴장할 만해. 긴장할 만한데 여기서 채널을 그어보겠어. 여기 이 밑에다 대고 이렇게 지금 채널 상방을 뚫었니? 아우 내려올까? 그러고 있죠. 그러면 일단 요렇게 그은 채널에서 딱 보면 여기 뚫으면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들어오면 보니까 일단 여기를 클레임하네. 중간 미들라인.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급하게 떨어지면 445, 버티기 뻗치기 하면서 각도를 살짝 늦추면 450, 뭐 요렇게 되겠네. 445, 450, 445, 450, 445, 450. 그런데 피보로 가서 봅시다. 445, 450, 445, 445네. 445네. 여기 445, 440, 445, 440. 급락하면 이 갭을 필하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이게 버티면 이 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끝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첫 번째 드랍은. 그런데 다시 드랍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해서 클레임을 해갖고, 뭐 여기서 이게 한 번에 클레임,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안 해요. 여기 봐봐. 여러 번 하잖아.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더 DB 가니까, 그러면 진짜 440 요 밑에 자리 봐야 하나? 그러면 거기에 지지가 뭐가 있지? 찾아봐야지. 뭘로? 일단 꼭지 따. 꼭지 따서 여기고, 꼭지 따서 여기고, 뭐 이렇게 잡아요. 잡은 다음에 이제 대충 봐. 그러면 요 꼭지가 대충 23.06이네. 423이네. 자, 눈에 봤죠? 지워. 그 다음에 매물대를 또 봐야지.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거야. 내 돈인데.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볼륨 프로파일. P하고 F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콩글리시입니다. V로 가야 되지. 이 재밌는, 아니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와갖고 토플 책을 사러 갔어요. 서점에. 그리고 내가 뒤에부터 보고 그랬어. 최선을 다해서 발음했어. 두부 요리책을 주는 거야. 죄송해요. 싫었어. 자, 보니까 여기에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볼륨벽이 아까 우리 445 봤죠? 445, 440. 여기 또 매물대 지지가 있구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한번 잡아주겠네? 근데 보통 보면 여기서 한번 먼저 잡아줘요. 여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일단 한번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베어가 밑으로 밀어내리면서 지금 장이 꼭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스탑 걸고 잡겠지? 그러면 스탑을 여기 부분에 있는 스탑만 털어버리면 쉽게 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긴장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를 쉽게 그러니까 확 밀어내리면 스탑이 다다다다닥 털릴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탑을 여기다 걸어놨어.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릴 것 같아서 스탑을 여기다 걸어놨어. 그런데 이 스탑을 다 털고 내려가서 쭉 밀고 내려가면 쭉 밀릴 수 있겠죠. 어디까지? 요까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소설을 쓰는 거야, 혼자. 장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포지션을 버리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주식들은 지수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섹터 로테이션이 또 있으니까 경기 방어가 될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 이번에 이슈는 뭐 테이퍼링 이슈인가? 아니면 프로핏 테이킹인가? 그러면 가장 많이 파라볼릭으로 오른 애들이 많이 내리려나? 그런데 그런 애들은 또 좀만 내리면 도로 사잖아. 그럼 여기서 반등 한번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내가 어디까지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아까 갭이랑 그 그려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 수치를 본다고요. 거기까지 먼저 클레임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채널 안에서 그 미들 라인을 클레임했다가 다시 반등하는지, 그러니까 페일류하고 위로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는지, 뭐 살짝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슉 밑으로 빼는지, 그럼 밑으로 빼면 440 뚫고 내려오면 스탑 걸려서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더 좀 깊이 밀릴 수 있고, 골 때리는 건 여기는 일단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를 못 지켜. 그래서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을 밑으로 밀고 내려와. 그러면 진짜 셋오프가 나오지. 여기를 깨면 셋오프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셋오프가 나오면 머리 아프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럼 그때 맞춰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올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스트레치가 많이 된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챙길 거는 일단 챙겨놓고 찬스가 오는 거지. 그 찬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는 미리 보고, 이쯤에서 한번 도로 반등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쯤에서 한번 뭐 1, 요쯤에서 1은 그렇다. 뭐 3분의 1, 뭐 여기서 3분의 1, 뭐 여기서 내리면 에라 모르겠다 묶고 더블 뭐 이런 스토리라든지, 아니야 나는 이제 제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빅스가 막 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유빅스가 윗꼬리 쭉 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등해갖고 보통 한 번 봉을 더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유빅이 풋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이제 장난처럼 하는 거예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저는 해지도 5대1로 하잖아요. 지금 나 이거 해지 해놨다고 해도 마이너스 엄청 장렬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왜냐면 나는 해지를 5대1로 하니까. 그리고 하방으로 베팅을 안 하죠. 그리고 일단 지켜야 되는 게 마진 안 쓰고, 그 다음에 캐시도 티커다. 그거 지키고, 그 다음에 해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나의 해지들, 그것들이 어쨌든 내가 지금 장이 내리면서 생기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 주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이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밤에 새벽 1시부터 막 또 이제 그 401k 매수가 들어오면 새벽에 또 말아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장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량이 가끔은 그 전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내일 아침에 이 새벽에 안 밀어 올리고 그대로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측 그렇게 하고 만만디 했다가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있죠. 왜냐 장이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뭐 11월에도 힘들었고 2월에도 힘들었고 뭐 5월에 그때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매번 힘들 때마다 장이 반등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등을 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는데 이게 반등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내가 스토리를 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확 두들겨 맞으면 일단 두려워요. 두려워서 손절 가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굉장히 시황이 중요한 것처럼 막 사람들 막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테이퍼링 우리 모르던 거 아니고 경기도나 예상 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수가 오른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 다 이미 얘기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지수에 그렇게 이게 힘을 실어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좀 해결은 하긴 해야 돼. 왜냐면 200선하고 좀 거리가 너무 멀어. 그리고 가는 애들만 가고 못 가는 애들은 못 가고, 우리 성장주들은 진짜 문매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길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애플, 페이스북 막 이런 애들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선호하는 거야. 응? 무슨 소리지?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선호해서 이렇게 지수 추종을 하는 ETF를 해갖고 저는 이제 하지, 그 큰 애들은 개별주를 안 해요. 비싸. 몇 개 사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딥찬스가 왔을 때 내가 뭐 사지? 딱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가 뭐를 투자하지?
그리고 뭐 지금 항공주 같은 거 저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3분의 1. 자, 지금이 3분의 1 매수짜리라고 생각해서 이 3분의 1을 들어간다라는 게 3분의 1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3분의 1 분량을 나눠서 사죠. 그리고 다음 딥에 또 그 3분의 1의 분량을 나눠서 사요. 한 번 더 내려 3분의 1을 한 번 더 사. 그 다음부터는 과매도야. 과매수야.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거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더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전투고돌이 자세로 돌입을 하죠. 거기서부터는, 팔란티어는 사실 22불까지 봤다가 22불 밑으로부터는 전투고돌이 치듯이, 했죠. 과량 매수했다가, 그거는 다시 익절하고, 다시 딥에 다시 매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얘를 보고 지금 밑으로 딥을 내가 5불 봐. 근데 위로 상방으로 20불이 열렸어. 이거 할만하지. 근데 밑으로 30불이야. 근데 위로 10불 열렸어. 손절 쳐야지. 아니다 싶으면.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위로 200%를 보고 300%를 봐. 근데 여기서 30%가 지금 조정하면서 성장주라 한 70%는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 근데 난 300% 갈 것 같아, 얘가요. 지금 기준으로. 그럼 홀드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세워야 돼요. 내가 가진 개별주는. 나 머리 아파. 나 그냥 지수 할래. 지수 하면 돼요. 조정 딱 와. 지수 질러. 내려가면서 계속 나눠서 사면 돼요. 레버리지 뭐 그거는 이제 찬스 오면 쓰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의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를 보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먼저 명확하게 세우셔야 해요. 그래야 안 무서워. 왜냐면 무서우면 손절하고 나서 확 튀어가면 막 진짜 머리 쥐어 뜯고 싶어요. 다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해봤어. 진짜 아마 그 단톡방이나 뭐 디스코드에서 말씀하시는 사연들 제가 안 해본 게 거의 없을걸요. 진짜 참 다양하게 짧은 주식 경력인데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옵션은 뭐 그냥 배웠겠어요. 뭐 지금 잘 몰라. 그리고 주식공작단 보고 막 이렇게 해도 너무 설명을 잘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계속 공부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커버드 콜이나 이런 거 이해하고 이거 할 때까지 제가 수업료를 하나도 안 냈겠어요? 냈어. 많이 냈어. 많이 냈어. 연습 다 해봤어. 구멍구멍 숭숭 뚫렸어도 트레이닝을 스스로 계속 하고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솔직히 신봤다지. 아이씨, 이거를 왜 이제 알았지?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주식공작단을 제가 한 2년만 일찍 알았어도 진짜 아름다운 주식 생활을 더 아름답게 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한테 때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적절한 때에 진짜 좋은 소스가 탁 내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재밌으셔야 돼요. 돈을 잃었는데도 재밌었어. 그랬으니까 여직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나의 승률을 높여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거 뭐 내년부터 막 엄청 하락 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서워.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근데 하락이 그렇게 온대. 그러면 그거대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올땡 내땡 올팔내사 이런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